시신경 손상이 있습니다. 시신경이 손상돼서 재기능을 잘 못하는 질환. 신경은 근육을 수관하게 됩니다. 신경이 근육이 수관하게 되고, 시신경은 우리 눈에서 이렇게 망막 쪽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망막 쪽에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조직이 망막인데, 망막에는 시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시신경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빛 에너지를 광수용체, 망막에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광수용체라고 합니다. 망막 중심부에 원뿔 모양의 세포가 600만 개가 있고, 망막 주변부에 막대 모양의 세포가 1조 개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하는 역할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태양광선을 우리 전기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이 태양광선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필요하듯이 우리 눈에도 이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빛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그 세포가 망막 중심부에 600만 개, 망막 주변부에 1조 개, 그 원뿔 모양의 세포, 특히 원뿔 모양의 세포가 이제 황반부에 있는 세포인데, 그 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단백질이 유전자에서 분비가 되면서 이 촉매 역할을 해서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역할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망막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 동맥의 역할은 산소와 영양분을 망막에 보내주는 역할, 시신경에 공급하는 역할, 또 조직과 세포에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 정맥은 쓰고 남은 찌꺼기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 그래서 동맥, 정맥. 또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 사이에 아주 가는 머리카락 크기의 가는 혈관들이 수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신경이 혈류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시신경이 손상이 됩니다. 혈류 공급이 안 되는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시신경염으로도 그럴 수 있고, 녹내장으로도 그럴 수 있고, 염증으로 그럴 수 있고, 안압으로 그럴 수 있고, 또 뇌압 상승 같은 뇌의 압력이 상승돼서 시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눌리거나 그래도 그럴 수 있고, 뇌의 염증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눌려서 그럴 수 있고, 뇌경색이나 뇌출혈, 또 뇌 이상으로 인해서 뇌종양 이런 걸로 시신경이 눌려서도 복시가 온다든가 또 시력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신경이 역할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전기를 대뇌 후두부인 시각중추, 눈 반대편 부위, 뒤통수, 눈 반대편 부위 뒤통수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뇌 후두부가 시각중추가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각중추를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머리를 다치거나 눈을 다치거나 외상타박출화 교통사고, 또 주먹으로 맞거나 축구공에 맞거나 야구공에 맞거나 그래서 시신경 쪽에 손상이 오게 되면, 특히 권투 선수들 막 격투기 하다가 막 뒤쪽 때리면 이건 금지입니다. 금지. 잘못하면 이 사람 이 뒤통수 잘못 세게 권투로 얻어맞거나 발로 맞거나 그러면 시력장애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대뇌 후두부 언어중추도 뒤쪽에 있습니다. 언어중추. 그래서 언어장애, 시각장애,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뒤통수를 때리거나 가격하는 것은 금지사항이고, 잘못해서 때리게 되면 권투 선수들이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뒤통수 잘못 말려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경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전선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장애가 생기는 거. 그리고 장애가 생기면 망막 중심부에 있는 시신경에 장애가 생기면 시력장애, 망막 주변부에 있는 시신경에 장애가 생기면 시야장애, 또 눈은 근육을 수관하는 시신경에 장애가 생기면 복시,
동안신경 마비가 생깁니다. 동안, 눈을 움직이는 신경에 마비가 되게 되면 근육 운동에 장애가 오면서 이 양한복시라고 해서 겹쳐 보이고 벌어져 보이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원인별로 시신경이 손상되지 않게끔. 시신경 손상은 왜 손상이 되느냐, 아까 동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혈관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시신경 쪽에 혈액 공급을 못 시키는 겁니다. 혈관이 눌리거나 또 혈관 내에 노폐물이 많거나 혈관 내에 어혈이나 이런 거, 물에 타박을 입게 되면 출혈이 되면서 출혈된 피가 엉깁니다. 엉기면 핏덩어리가 생깁니다. 시커먼 핏덩어리가 그 혈전이라고 그러는데, 또 한방에서 어혈, 죽은 피, 사혈, 죽은 피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혈관을 막으면서 시신경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시신경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죽으면 실명. 혈관이 조금씩 막혀서 피가 살살 조금 흐르게 되면 허혈성 시신경 위축 또는 손상으로 희미하게, 뿌옇게 잘 안 보이는 증상. 여기 한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한약은 어혈을 푸는 약재가 있습니다. 어혈을 풀고 또 혈관 내 노폐물을 없애고 또 시신경 쪽에 회복시켜 주는 약재. 그러니까 치료의 핵심은 혈관 내에 시신경 쪽에 혈액이 맑고 깨끗하고 또 혈액이 잘 돌 수 있게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혈액이 시신경 쪽에 동맥에서 산소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던 것을 산소 영양 공급이 잘 되게 하는 것. 침을 맞으면 혈관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위장이 꽉 조여서 꾸룩꾸룩꾸룩 하고 이렇게 꽉 막혀 있을 때 침을 맞으면 이것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트림이 위로 넘어오거나 아래로 내려가면서 뻥 뚫리게 됩니다. 근육이 꽉 조였던 것이 뻥 뚫리게 되고 혈관이 좁아졌던 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내에 혈액이 좁아졌던 혈관이 확 좁아져 가지고 피가 조금 흐르던 것을 침을 맞게 되면 늘어나게 되고, 혈액 내에 이제 어혈이나 노폐물, 찌꺼기, 어혈, 죽은 피가 있을 수도 있고, 멍들어서 다쳐서 피가 엉겨서 죽은 피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뇨가 막 끈적끈적한 당이 있어서 막 설탕같이 막 엉겨 있는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고지혈증, 막 지방 같은 덩어리가 막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 같은 막 찌꺼기가 막 섞여서 그럴 수도 있고, 담정, 우리가 생담지 원이 인체에서 담을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부위가 위장입니다. 유담을 생담지 원이라면 담을 생기는 원천적인 장기. 음식물 많이 먹고 찌꺼기가 나오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도 쓰레기가 남습니다. 남은 쓰레기가 혈관 내 찌꺼기로 자꾸 섞여 다닙니다. 그것을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담. 그래서 그런 담, 생담, 이 찌꺼기들이 혈관 내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혈관이 늘린다고 그래서, 근데 침을 맞으면 늘어났다가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침은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맞는 것이 과학적입니다. 그렇게 실험이 돼 있습니다. 실험 결과가 침을 한 번 맞아서 혈관을 뻥 뚫어 놓으면 계속 뻥 뚫린 상태로 혈관이 넓어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좀 지나면 원상태로 다시 좁아집니다. 그걸 평균 회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평균 회귀의 법칙. 내 몸의 세포들은, 조직은 항상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지 않는 한 원래 축 늘어진 상태, 근육이 없는 상태, 원래 약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을 맞으면 뻥 뚫려서 침 맞으면 혈액순환이 잘 됐다가 하루나 이틀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평균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걸 또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평균 회귀의 법칙. 살 이렇게 쪘던 사람이 막 다이어트하고 약 먹고 막 운동하고 그러다 살이 쪽 빠졌습니다. 근데 조금만 안 하면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되거나 더 쪄버립니다. 평균 회귀. 내 몸의 세포들은 옛날을 그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내가 성격이 나쁩니다. 성격이 나쁘면 아, 나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제부터 웃으며 살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조급한 성격 그런 걸 없애야지. 그러면서 웃고 항상 긍정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조금만 방심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아이, 그냥 옛날에 원래대로 그냥 조급하고 화 잘 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화 잘 내는 사람이야. 그걸 당연시했던 아, 나는 화 잘 내. 근데 뒤끝은 없어. 그것 때는 맨날 다치고 병들고 자기 손해보고 다 잘해주다가 한 번에 그냥 확 뱉어버리면 확 화내버리면 다 자기 원망만 듣는 옛날에 잘해줬었는데 그래서 고쳐야지. 그런데 조금만 하게 되면 원래 그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타고난 유전자대로 돌아가려는 타고난 기질대로 돌아가려는 평균 왜 세포가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 몸의 조직이 옛날대로 옛날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려는 그래서 침을 꾸준히 맞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근데 침을 맞으면 혈관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혈관 내에 있는 노폐물 콜레스테롤, 당,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담적, 어혈 이 혈관 내에 쌓여있는 찌꺼기 이걸 배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침으로 안 되는 겁니다. 침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고 또 침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부항, 피를 빼내는 법은 그 자리에서 우리 멍든 피가 있는 자리에서 아, 여기가 아파 여기가 다쳤어 그러면 여기가 멍든 피가 있는 자리에서 빼내는 법이 있고 또 여기가 아프면 침 놓듯이 여기서 피를 빼 전혀 엉뚱한데 그래서 피를 빼는 그런 부항요법이 있습니다. 원인 치료. 그래서 피를 빼낸다 그러면 눈에서 피 뺄 수 없으니까 눈꺼풀 주변에서 피를 빼내거나 눈가에서 피를 빼내면 우리 이 체했을 때 손 따는 거 그 한의사들은 손 여기만 따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의 혈자리를 알아서 피를 빼내는 것은 여기 밖에 있는 혈관과 저 눈 안쪽에 있는 혈관이 다 통해 있습니다. 여기와 저기 새끼발가락도 통해 있습니다. 새끼발가락. 그래서 여기가 막 욱신거리고 아파요. 그러면 새끼발가락에서 피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통해 있으니까. 이 통해 있다는 걸 한의사는 알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와 저희 새끼발가락은 통해 있으니까 여기서 피를 냅니다. 눈꺼풀이 막 부어올라요. 그러면 여기와 엄지발가락이 서로 통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에서 눈꺼풀이 막 붓고 막 이렇게 딱딱해요. 그러면 잘 부어요. 그러면 엄지발가락에서 피를 내거나 여기 눈대기가 여기 눈꺼풀 위쪽에 났어요. 그러면 엄지발가락에서 피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혈관이 통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락이라는 에너지가 여기와 엄지발가락이 통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를 엉뚱한 데서 엉뚱한 데가 아닙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파도 엄지발가락에서 피를 내는 겁니다. 눈 안에 있는 혈관이 꽉 막혀 있고 노폐물이 가득 찼을 때 눈 주변에서 피를 내는 이유는 눈 바깥에 있는 혈관과 눈 안쪽에 있는 혈관이 통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깥에서 피를 내는 겁니다. 침 맞아가지고 그 노폐물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침은 늘렸다가 그러니까 약과 부항으로 약으로는 노폐물 없애는 약을 쓸 거고 또 혈액을 맑게 하는 약을 쓸 거고 그래야지 혈액순환이 잘 될 거고 노폐물을 빼내는 법은 부항이라는 거, 나쁜 피. 왜냐면 찌꺼기를 꽉 이렇게 차서 압력이 지금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피를 여기 연관된 혈관에서 피를 딱 내면 나쁜 피를 빼내면 여기 혈류 이동이 됩니다. 풍선이 빵빵합니다. 빵빵했고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구멍을 조금 내면 압력이 그쪽 쭉 빠져버립니다. 여기가 머리가 아파서 중풍 올 것 같습니다. 여기와 코의 혈관이 통해 있습니다. 코에서 피를 쭉쭉 내게 되면 피로 쭈르르 흐르면서 여기 뇌압이 높았던 거 막 터질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막 중풍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코에서 피를 쭉 내면 피가 쭈르르 서로 혈관이 통해 있으니까 쭈르르 빠지면서 풍선에 압력 빠지듯이 압력이 쭉 내려갑니다.
또는 손끝 발끝에서 피를 낸다. 왜냐하면 손끝 발끝과 머리 혈관이 통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부항 요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